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자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 판결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망언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가지고 언제 그렇게 더웠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갑자기 날씨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뭐 더위가 걱정이 아니고 환절기 이제 건강 관리가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 역사 문제에 좀 이게 집중하느라고 그 뉴라이트, 그 친일 내국 세력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격하는 영상을 비판하고 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제 조회수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우리 소나무당 지지자들은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소나무당 지지자들은 역시 이제 변희재하고 송영길 대표에 대한 그 소식을 더 바라는구나. 역사 문제보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희재와 송영길에 대한 소나무당에 대한 소식을 이제 먼저 전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그 뉴라이트들의 이제 준동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개인적인 아니면 또 자기들의 그 뭐 단체 뭐 그런 뭐 학회 뭐 사이비 학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뉴라이트의 주장, 친일 매국의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권을 등에 업고 정부의 고위 관료라든지 그 유력한 자리까지 이제 차지해 가면서 뉴라이트의 그 역사관을 홍보를 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그렇게 이제 정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뉴라이트 친일 매국 세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좀 덜 나오더라도 오늘 또 이제 후반부에는 김문수 전 도지사 김문수 씨가 뭐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북한의 경우를 놓고 북한 사람들은 그럼 국적이 어디냐라는 것을 김문수 씨한테 물어보면서 한번 또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영상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쪽 뒤쪽 후반부 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소식은 그 이정섭 검사의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윤석열 정권의 친정권적인 친여권의 재판관들로 슬슬 채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초유로 검찰권까지 100% 장악한 정권이다. 이전에 김영삼, 김대중 정권도 검찰이 이렇게 검찰과 뭐 아주 검찰을 애완견처럼 부리지는 못했다. 검찰이 뭐 가족을 수사하거나 측근을 수사하고 할 때는 움츠러들고 결국 검찰과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를 유지한 정권이었는데,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죠. 검찰에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도 거의 뭐 검찰을 이용했는지,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권을 뺏었고 이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이전의 정권들은 검찰을 100% 장악한 정권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검찰 권력을 100%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권력 중에서 제1의 권력, 제1 파워가 센 권력은 사실 검찰권입니다. 무슨 예산권, 입법권, 무슨 사법권이 아니라 검찰권인데, 이 검찰권을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사법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친윤석열의 인사들이 구성원으로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정섭 검사에 대한 이번 탄핵소추 기각 판결은 어떻게 보면은 부적법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전원일치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헌법재판관까지도 기각 주문에 찬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헌법 제65조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때입니다.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자기 직무하고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검찰이 일반 형법에 의해서 형사적으로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검찰권을 100% 장악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자기 측근이라든지 자기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안 하죠. 과거에는 검찰이 그래도 눈치를 좀 보고 그랬습니다. 억지로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야의 숫자라도 맞추는 신용이라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기 편은 검찰권을 행사를 안 합니다. 무조건 다 봐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실효성이 없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는 사생활에서 사생활에서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판소에서 탄핵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 조문에도 그렇게 써져 있는 거죠.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위반할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딱히 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이 자기 편을 무조건 봐줘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개인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편을 무조건 봐줘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검사나 이렇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개인 비리가 있다, 개인 비리가 많다, 엄청나게 부도덕하고 법을 어긴 위법의 소지가 많고 위법한 증거들이 많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 위법이 자신이 직접 하는 법령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는 그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위법한 행위를 해도 헌법재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은 일반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걸 자기 편 하나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권은 자기 편에 대해서는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난관에 봉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아무리 180석을 가지고 탄핵소추를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지간하면 거의 절대 안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것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유로 헌법재판도 그냥 중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제 헌법재판소도 의지가 없는 데다가 이번 이정석 검사 사건에 의해서 더욱더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 다음에 김영철 검사건이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건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태블릿 PC는 건드리면 안 되고 하고 나는 사이다 발언해서 인기만 끌어야지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면 지금처럼 김영철 검사가 불륜의 의혹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데려와서 했다,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이게 심판해 줄까요? 기각 안 할까요?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이 위반한 행위를 명확히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명확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김영철 검사를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그 검사 직무, 소추, 수사, 이 직무에 있어서 태블릿 PC를 위조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직무에 있어서 참고인을 불러다가 거짓 진술을 시키고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해서 증거 위조를 했다, 증언을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든지, 모해 위증을 교사했다든지 하는 것을 잡아서 그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해서 탄핵 심판을 의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또 이 사람이 부도덕하다, 이 사람이 무슨 불륜의 의혹이 있다, 사생활이 안 좋다, 누구를 봐줬다 말았다, 이런 식의 어떤 추상적인 얘기, 그리고 직무 집행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 사유가 100개, 1000개, 10,000개가 쌓여도 결국은 헌법재판소를 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알았을 겁니다. 아하, 이거 김영철 검사건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구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 보고 태블릿을 들어라,
모해 위중 장시호를 증인으로 장시호에 대한 증언을 얻기 위해서 변희재나 최소원을 증인으로 신청해라. 이런 주장을 제가 뭐 반복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이정섭 검사 탄핵 판결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정치적 감각이 최소한의 감각이 있다면 아마 이제 정면으로 태블릿 PC를 들고 그 다음에 최소원을 증인으로 삼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기만 조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드디어 변희재가 뜻을 펼 때가 왔다. 역시 이제 변희재의 10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겠다. 이제 이런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이거는 지켜볼 문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태블릿을 들고 그 다음에 최소원을 증인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정석 검사에 대한 기각 판결을 통해서 그렇게 아무튼 예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망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적이 1번이었다라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좀 이상하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뭐 노동부 장관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적이 1번이었다라는 이 놀라운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으로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국적이 1번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일본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면은 한반도는 북한도 한반도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 그러나 그러면 우리 헌법상으로 봐서는 북한에 있는 정권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뭡니까? 불법적으로 북한을 점유하고 북한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죠. 반국가 단체죠.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반국가 단체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헌법상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휴전선을 넘어오거나 중국을 통해서 탈출한 탈북자들은 뭡니까? 외국인 아닙니까? 북한이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귀화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귀순이라고 합니다. 귀순. 그리고 귀화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우리나라 국적자가 됩니다. 외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 주민의 국적은 뭡니까? 북한 주민의 국적은 비록 북한이 우리 헌법상 북한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세우고 북한 여권을 만들고 북한 국민증을 발행하고 북한이 그 외형상 정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니까 북한 주민들은 국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외국에서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동남아의 다른 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상당수의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 주민의 국적을 북한이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에 의할 때 우리나라 국민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최소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 국적이 북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라고 얘기하면 헌법이 위반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이 정당한 지배였습니까? 아니면 불법적으로 통치권을 우리나라에서 행사한 것이었습니까? 일본의 우리나라 지배가, 한반도 지배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일본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말이 맞죠. 그러나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강제 병합이었고 강제적인 식민지 지배였습니다. 불법적인 지배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으로서 임시정부가 세웠고 그 법통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919년부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치권과 주권을 구별을 해서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미 3.1혁명에 의해서 성립을 했고
다만 통치권만 일본이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상태였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전에 여러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것과 관련 없이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지배한 것이 적법했다고 하면 김문수의 말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것이 맞지만, 불법적으로 외형만 가지고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하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든지 최소한 일본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당당하게 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헌법상.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든 역사를 보든 모든 면에서 한국의 사람이라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전문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수 씨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그러면 김문수 씨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비록 불법적으로 지배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외형을 갖추고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정당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국적을 일본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의 국적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헌법상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씨가 얘기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 헌법상 맞지 않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지배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북한 지배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적이 대한민국이다. 최소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다? 그러면 일본 지배가 정당했다는 겁니까? 똑같이 불법적이었다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똑같이 인정한다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든지 최소한 일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씨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소추를 하면 아마 이거는 기각을 하지 않고 인용을 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의 발언이. 그리고 김문수가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행동과 발언은 언행은 직무집행입니다. 김문수가 비록 비록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으로 임명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장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과정에서 하는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헌법 위반되니까 아마 이것을 김문수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헌재가 기각한다면 그 헌재가 대한민국 헌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아무튼 논리적인 인과성을 갖춰라. 북한 주민들은 국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닌데 어떻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문수 씨가 잘 생각해 보기를 아무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가 기각된 것이 이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어떻게 각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김문수 도지사의 그 망언, 이 망언이 우리 헌법상 어떻게 맞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김문수 씨의 망언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국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야 한다라는 엉뚱한 결론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망언을 취소를 하고 철회를 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 판결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망언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무 기자입니다.